반갑습니다. 이화여성 국가에서 윤재신입니다.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상당히 돼가지고 제가 지금 써갖고 왔으니까 집중하시면은 이야기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빠른 속도로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지난 8월에 아우리의 지식정책 총서의 일환으로 책 한옥의 진화를 출판했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부분적으로 구현하는 설명과 함께 내가 생각하는 한옥 유형의 특정 연구 주제, 그리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한옥 미래의 새 지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오늘 내용은 첫 번째가 도시 한옥의 개성과 한옥 주거지의 개발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H형 유형의 한옥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은 제목과 같이 하이브리드 한옥과 한옥 하이브리드의 가능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시내의 전형적인 도시 조직의 일부분입니다. 아파트와 다세대, 그리고 연립주택 주거지가 영역별로 나누어 지는 도시 조직이 보입니다. 이 지역은 성동구 성수동하고 그다음에 마포구 영광동 지역인데요. 1936년 경성부의 행정구역 확장이 이루어진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과 노원구 중계동에서도 1900에서는 1960년대 이후에 지어진 낮은 단독주택지가 있습니다. 종로구 채부동과 익선동 도시한옥입니다. 익선동, 그러니까 종묘와 은영동 사이이죠. 사진 좌측에 있는 다른 규모의 한옥이 보입니다. 얘기하는 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울은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주거 유형이 혼재된 도시입니다. 자, 그럼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서 100년 전의 서울의 도시경관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직동에서 경복궁을 바라본 경관입니다. 광화문이 보이죠, 가운데. 그 다음에 위에 작은 그림은 고종의 비각이 보이고, 그 옆에는 현재 오른쪽에는 현재 도로로 복개되어 있는 삼청로와 경복궁의 동축문인 건축문이 보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당시. 서울 종로의 모습을 비슷한 위치에서 잡은 두 장의 사진입니다. 전철이 놓이기 전인 1895년의 모습과 전철이 도입되어 가로정비가 된 1900년의 모습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서울의 모습입니다. 서울 주변부의 모습이죠. 왼쪽은 청계천 끝이고 오른쪽은 왕십리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에 개발된 영역을 제외한 구도심의 영역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종로구 와룡동입니다. 저 위가 도남문이죠.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개발된 서울 도심 주변부의 주거지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안암동과 제기동의 도남지구 항공사진입니다. 빼곡히 들어찬 규칙적인 도시한옥의 조직과 그 이전에 지어진 불규칙한 도시 조직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일반적하고 여기 다른 도시 조직을 읽을 수 있어요. 동일한 시대에 도심 가해동의 도시 조직에서도 1930년대 이후에 개발된 도시 한옥의 근대적 도시 조직과 불규칙한 옛 주거지의 전통 도시 조직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대부분은 이제 도시한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저 왼쪽 위쪽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해동의 또 다른 그 사진인데, 여기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도시조직 중에서 이렇게 메인 길을 따라서는 이게 이제 그 이런 구체적이지 않은, 이건 이제 30년대 이후에 개발된 것이고, 이건 이제 그 전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개의 그림이 있는데, 좌측 상단에 있는 전통적 향촌의 주거지 조직과 우측 하단에 있는 도시 한옥의 근대 조직 사이의 차이를 우리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향촌에서는 가로의 영향이 한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질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측 상단의 도시 한옥 지붕 그림은 사실적 그림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시 한옥의 근대적 도시 조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은 화가의 상상력에서 만들어낸 실제 도시 조직과는 동떨어진, 아니 도시 한옥을 허위적으로 표현한 단지 그림의 그림을 우리는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은 전주 한옥마을의 사진입니다. 우리는 이곳 전주 한옥마을의 도시 조직이 서울의 도시 한옥의 근대적 도시 조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쉽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책에 실었던 것인데, 도시 한옥의 근대적 도시 조직은 띠 패턴으로 분해가 가능합니다. 가로띠와 피치띠, 그리고 피치띠를 더 세분해서 전면띠, 마당띠와 후면띠로 구분해낼 수 있을 때에 도시 한옥의 근대적 도시 조직은 전통 한옥 주거지와 명확히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책 한옥의 진화에 이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띠 패턴으로 분해되는 도시 한옥의 근대적 도시 조직에서 우리는 도시 한옥의 개성을 보다 명확히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아래 표현된 도식적 투시도를 관찰해 보십시오. 도시 한옥에서는 공적인 길로부터 정리된 사적인 마당이 중심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중심 마당은 처마로 만들어지는 사각형 하늘을 전유한다. 도시 한옥에서 사각형 마당과 사각형 하늘의 통합은 고유한 유전자적 결합이다. 도시 한옥의 중심 마당은 공적인 길에서 공간적으로 격리된 사적 공터이고, 중심 마당이 전유하는 기하학적 하늘은 우주적 자연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도시 한옥의 내밀한 통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단면입니다. 단면이고, 이렇게 가로띠하고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 두 도면은 사진으로 유명한 그 가해동 31번지 골목의 좌우 도시 한옥의 분석입니다. 왼쪽이 띠 패턴이고 오른쪽은 몸체, 날개체, 꼬리체로 한 분석입니다. 왼쪽 도면에서 띠 패턴의 규칙성에서 눈에 띄는 한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보면 띠 패턴이 가로를 따라서 이제 균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내려오다가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집입니다. 이게 31-41번지 한옥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띠 패턴의 분석에 당연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내가 소개한 띠 패턴의 분석이라는 것이 이 정도의 변형을 수용하면서 대체적으로 이루는 개괄적 의미에서 윤곽적인 띠에 관한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띠 패턴 분석이 그렇게 확고한 규칙성이 없는 그냥 말랑말랑한 정도의 다분히 큰 진폭에 임의성이 내포한 그런 분석 방법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띠 패턴 분석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사실은 제가 이 도면을 처음 이렇게 분석할 당시에, 그러니까 그게 2012년 11월이었는데, 저는 그 정도의 변형을 수용하는 정도의 띠 패턴 분석으로 만족하면서 이렇게 분석 도면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책의 원고를 쓰면서 이곳의 도시 조직에 대해서 일반 리서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해동 31-41번지의 현재 한옥이 예전 1930년대 이곳에 지어진 한옥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옥은 2000년대에 들어서 돌려 앉혀져 다시 지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니은자 한옥은 원래는 현재와 같이 그렇게 길에 면에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원래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원고를 쓰기 시작한 이후 한 달이 지난 한 2011년 12월이었습니다. 내가 제안한 띠 패턴의 이론적 가설이 도시한옥의 주거지에 상당히 규칙적으로 그리고 매우 완고하게 적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당시 무척 보람차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존하는 상태로서 분석 도면을 원래 상태로 다시 고쳐서 그리지 않고 현재의 변형된 상태로 그대로 표현한 도면을 책에 실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밝힌 내용은 책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 패턴의 이론적 가설은 도시 한옥을 분석하는데 아주 규칙적으로 그리고 범용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까 보여드렸던 유명한 31번지 골목인데, 지금 이 집이 아까 제가 말한 지어졌다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그 집이에요. 같은 집인데, 이렇게 보이는 것이. 옛날에, 이제 이게, 이렇게 돌려놓여졌다는 것이고, 그 가해동 31번지 골목 중에 이 31번지 말고도 최근 들어서 10년이나 15년 사이에 변형된 집이 여기 29번지죠. 29번지는 두 개의 집을 합필한 것이고 여기 26번지의 경우는 이제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안 생기고 이 담이 없고 앞으로 원래 남향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1번지 집 중에서 한 4채 정도가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해동 도시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이러한 기존의 도시 조직을 기반으로 현재 주거지의 레벨에서 개발되고 있는 신한옥 주거지에 대해서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012년에 작성된 은평 뉴타운의 한옥 주거지 계획안 조감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의 배치도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배치도와 조감도는 정확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설계안이 발전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설계가 더 진행되어 발전된 상태를 배치도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속성상 그렇기도 하지만 여기서 배치도가 더 사실적이란 말입니다. 규모 구성과 그것의 배치도, 그렇지만 전체 한옥에 배치해서 한옥의 다양한 여러 유형을 모아서 마치 박람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의도가 읽힙니다. 저는 이 배치도를 보면 1960년대 말에 복원한 불국사의 무설전이 떠오릅니다. 1960년대 말 불국사의 무설전 복원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조선 초기에 주심포 가구 형식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 주심포와 조선의 다포의 장식과 결구를 조합하여 일종의 박람회적인 건물로 복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GNP가 1000불 정도였고 한국의 고건축 지식과 그것을 규명할 역량이 부족했다는 것은 압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형식으로 고건축을 복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2013년입니다. 박람회적 기획으로 신한옥 마을을 구성하는 방법이 지금도 바람직하고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겠습니까?
아니, 다른 방법으로 신화록 마을을 조성하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박람회적 마을 구성이 실제로 생활하는 신화록 마을과는 어긋난다고 한국 사회가 생각할 것이라고 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적 기획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신화록의 동질성과 차별성이 존재하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2011년에 성북동 재개발 2구역의 한옥단지 현장에서 금성건축의 계획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1년 동일한 한옥단지 현장에서 당선된 국가건축의 계획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배치도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2009년 의정부의 신한옥 디자인 공모전에서 당선한 금성건축의 계획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계획안에 가로 경관을 표현한 두 판넬입니다.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주관한 것이고 위의 두 경우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에 당시에 저는 혼자서 이 현상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내가 해보았던 스케치 도면인데 이것을 디자인할 때 제가 정확히 무엇을 원했던 것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계획안들과 당선안들을 보면서 제가 당시에 무엇을 지향했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좌측 것은 대치도의 스케치고요. 오른쪽은 이제 제가 그 당시 한옥 세대의 이게 이제 평면이고 이게 단면입니다. 단면이고 이제 지붕 그림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확장 가능한 것을 만들어 본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측은 도시조직 레벨에서 제가 이제 스케치한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이게 평면이고 이 한옥이 이제 뒤로 확장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이제 이 집안의 레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표시한 것이고 여기서 건축적 아이디어는 자동차 진입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고차 분리를 명확히 이루면서도 주차 건물을 도입해서 한옥의 어우러짐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요게 사실 주차 빌딩이고 이게 주차 빌딩의 스케치입니다. 이게 평면이고 섹션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이게 한 세대에 이게 집이고 마당이 있고 여기 이제 이게 주차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요 스케치인데 이게 두 개의 가로가 있을 때 맞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모델링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길에서 본 뷰고 이건 이제 보도에서 본 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층도 있고 필요한데 이렇게 만들자는 계획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왠지 길이 있고 이 보도고 이렇게 단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어우러짐을 표현하면 어떨까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위에서 본 조감도인데 똑같은 현식의 조감입니다. 이렇게 이제 스케치를 해가지고 길이 가고 한쪽만 있는 거죠. 양쪽으로 이제 집이 있는 거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집이 지형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집이 확장돼서 큰 집, 작은 집이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디자인해 본 것입니다. 또 다른 뷰에서 보는 것이고, 이게 다른 뷰입니다. 동일한 건물을 스케치했던 것이고, 실제로 이제 이게 그 당시 금성의 당선안이고, 이거는 제가 이제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표현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중정이 있고, 2층이 되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한번 해본 것이죠. 금성의 당선안과 비교 배치도를 보시면 건축의 유형이 동질성과 규모에 따른 개성을 보여주는 한 대안으로 저의 설계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옥이 진화하면 한옥 주거지의 경관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또한 어떻게 새로이 조성될 것인가. 최근 한옥의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한옥 마을 조성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한옥 주거지를 재생하는 과제와 한옥 주거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과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기존의 한옥주거지는 지금과 같은 근대적 도시구조가 형성되기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서 고밀도 용적률과 주차 계획에 대한 고려 없이 도로 체계와 가각 구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 한옥주거지를 재생하는 목표는 개별주택의 보존을 위한 지원과 함께 현대생활을 위한 변형을 수용하면서 기존 한옥주거지의 경관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존 한옥주거지의 재생은 소극적 변화를 추구해야 하지만 새로이 조성되는 한옥주거지의 경우에는 새로운 한옥주거지의 경관을 창출하는 적극적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요구되는 주거밀도를 수용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교통과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도로 체계와 가각구획을 확립하고 여기에 적합한 신한옥을 배치하여 참신한 한옥주거지를 개발하는 적극적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새로이 조성되는 곳에 기존 한옥주거지의 도로 체계와 가각구획을 그대로 이식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향촌이 아닌 도시 한옥주거지 조성은 보존 대상의 한옥마을을 유사하게 복제하는 소극적 목표가 아니라 참신한 한옥주거지의 경관을 창출하는 적극적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제목을 지은 하이브리드 한옥과 한옥 하이브리드는 사실은 전봉희 교수가 쓴 책에 있는 이 내용을 보고 이게 이제 정통한옥, 문화재 한옥, 전통한옥 이렇게 그다음에 현대 한옥, 한옥풍건축, 한류건축 이렇게 도표를 만든 게 있습니다.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개념을 갖다 아주 쉽게 이게 다 한류건축, 한옥 이 기억하기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냥 말을 만든 겁니다. 하이브리드란 단어는 아는 내용이니까 그걸 갖다 앞으로 붙이냐 뒤로 붙이냐에 대해서 이거 같은 이제 한옥 하이브리드, 이거 같은 이제 신한옥을 더해가지고 하이브리드 한옥 이렇게 두 개 개념을 만들어서 이해하는 게 어떨까 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가지고 오늘 강연의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아까 거기서 이제 근본적인 내용이 이제 전통과 근대 문명의 충돌이죠. 충돌 혹은 결합, 아니면 갈등 혹은 공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강화도 성당이죠. 유명한 거니까.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가해동에 있는 이 한시가옥도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화학당이라고 하는 한옥교사입니다. 제가 이대에 근무하는 연유로 왼쪽 위에 있는 사진 한 장으로 제가 이 한옥에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왼쪽 아래에 지어진 것은 그 당시 금성건축과 같이 해서 지었습니다. 그 당시 그 내용은 대학원축학회 논문으로 발표했으니까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주목하려는 것은 특정한 한옥 유형으로서 끈질긴 생명력이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한옥 유형 때문에 이것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평면에서 H자, 이렇게 H자 형태를 가진 한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선병국 가옥이라고 충북 고을에 있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에 건립된 한옥입니다. 좌측은 다음 지도에서 내려 보이는 항공지도이고 그 위치가 아주 흥미로운 곳에 있습니다. 물 사이에 있는데 이게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별당채가 독립적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랑채는 담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안채는 앞에 행랑채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안채와 이게 윗게 사랑채고 아랫게 안채입니다. 그리고 안채와 사랑채의 대청마루에서 노출되어 보이는 대들보와 종보 및 홍해보의 우아한 절구는 자연적 형태의 목재를 다루는 대목에 능숙한 솜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병국 가옥의 안채와 사랑채는 대목 장인의 놀라운 기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한옥의 고품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채 평면입니다. 사랑채와 안채가 동일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구성은 있지만 동일하게 H자 평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800년대 후반에 사찰에 있었던 대방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인데 같은 곳인데 소음평면인데 이 대방도 H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근대 건축가 박균령이 설계한 민빛 유명 가옥입니다. 지금은 한 채는 멸실되고 하나는 남아서 민가 다운이라고 쓰이고 있는데 이것도 H자 평면이죠. H 평면이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해화동과 삼청동에 지어진 김종량의 계량 한옥입니다. 이게 아주 재밌게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것도 H자이고 이 건물은 삼청동에 한 5채 정도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뭐 있지만 이것도 H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TDS 개발에서 개발한 파주의 신한옥입니다. 이것도 H자로 평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고려시대의 주택인 아산 맹채행단입니다. 이것도 H자로 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 주택인 맹채행단, 근대 변하게 지어진 박길령의 민두입가옥, 김종량의 대량 한옥, 양식 한옥인 이화학당, 충북 보은에 지어진 선병국 가옥, 최근에 개발된 TDS 개발이 개발한 파주의 신한옥은 모두 H형상의 평면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옥의 전개와 지붕 구성을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평면의 규모 및 시대적 프로그램으로부터 어느 정도 공통입해서 H형 한옥 유형을 가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세기 후반에 불교 사찰에 지어진 대방이라는 일종의 요사체의 평면 형태도 H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하이브리드 한옥과 한옥 하이브리드는 현재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생활에 스며들어와 있는 한옥 건축을 소개한다는 의도에서 시도되었습니다. 제 세부 전공이 건축 비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곳에 소개하는 사례들을 학술적으로 어떤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 선별한 것들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아마추어인 예술 애호가가 이제까지 자기가 접했던 자료 중에서 현재 정리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 주제로 깊이 있게 학교에서 가르친 적도 없고 이제 이 영역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인 저의 강연 제목인 하이브리드 한옥과 한옥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말쓰임에서 우리 문화적 제한을 나름대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한옥이라는 말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아파트가 한옥의 관용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옥 아파트는 무리 없이 읽힙니다. 그와는 반대로 다세대 한옥은 쉽게 읽히는데 한옥 다세대는 어찌 불편합니다. 한옥이 다세대의 관용어가 되는 경우에 한옥적인 다세대 주택은 기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세대 한옥과 한옥 아파트는 건축 유형의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사진은 강봉진 씨가 1972년에 지은 국립민속박물관이고, 오른쪽은 승여당 씨가 설계한 수율당입니다. 1992년에 지어졌습니다.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왼쪽 것은 당시에 전통의 맹목적인 도용으로 심한 비판을 받았고, 오른쪽 것은 전통 문화의 건축가의 의미 있는 계승으로 칭송받았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전통 요소를 현재 건축 과제에 대입시켜 적용하려고 했으며 그 깊이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얕다고 보입니다. 둘 모두가 전통의 한 요소를 직설적으로 차용했다는 점에서 깊이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빨리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수술당의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모아 갤러리 우경국 씨가 지은 것이고 가운데 진종이 있는 것이고, 이건 한옥의 황두진, 최욱, 그 다음에 서승모 씨가 설계한 것이고, 이건 아까 보여준 치과입니다. 이건 이제 시모네 카레레가 서울 삼청동에 지었던 것이고, 이건 서미 갤러리이고, 임페리얼 페리스 일본 사람이 했던 안에 내부가 굉장히 한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겉과 다르게 안에는 이렇게 한옥으로 되어 있고, 한옥기념박물관에도 이성관 소장이 전통적인 얘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보여했던 얘기고, 이렇게 주위에도 있습니다.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것이고, 불국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김종수 교수가 가물마루라고 했던 것이고, 일본의 우메스노이에라고 하는 그 미시가키 아시크 식이고, 이거는 공락제라고 하는 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벨기움에 있는 전통 가옥의 리노베이션한 사례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한옥 중에 왼쪽이 그 한글리시아인 피니스 스프링스고 하비바우스, 그다음에 이거는 제 책에 있던 그 소개했던 한옥의, 지금은 한옥이 아니지만 그 첨단으로 나가는 그 목조 건축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보시면 되겠고, 이건 그 마지막에 그 금산주택이죠. 그 현재와 과거의 한옥에 대한 실증적 고찰을 통해서 미래 한옥에 대한 과제를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를 통해서 가치 있는 한옥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옥의 진화가 단절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지만, 박물관의 유물과 같이 명맥만을 유지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옥의 진화에 대해서는 더욱 개방적인 자세를 고찰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다양한 종의 한옥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옥이 진화함에 따라 그것의 경계는 변화뿐만 아니라 근본 중심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통해서 한류 문화가 세계 보편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가을에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이브리드 한옥을 완성하고 한옥 하이브리드를 논할 수 있을 때 한옥의 진화는 세계를 향해 한옥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